엄마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하루는 벌써 저녁 6시를 넘어서고 있었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먼저 먹을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오르며 엄마는 가방 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은 조용했고 지우 방에서 작은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지우가 해놓은 밥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해둔 상태였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지우와 함께 밥을 먹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항상 시간이 맞지 않았고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죠.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면서도 귀는 엄마의 발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 부엌으로 가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모든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죠.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지우는 여전히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런 저녁이 언제부터 일상이 되었는지 엄마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끔씩 지우 방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문을 두드리거나 부르지는 않았죠. 서로에게 익숙해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그런 거리감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엄마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서 각자 저녁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이라도 함께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우유갑과 토스트 부스러기만 남아 있었죠. 엄마는 허탈한 마음으로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지우와 마주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웠죠. 회사로 가는 길에도 계속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표로 살게 되었을까요? 저녁 무렵 엄마는 또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혹시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지우는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엄마 오늘도 혼자 먹어요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는 그 쪽지를 떼어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도 혼자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쪽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의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먹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색하고 낯선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학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죠. 서로에게 익숙해진 패턴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우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연필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냉장고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지우의 쪽지가 떠올랐죠. 오늘도 혼자 먹어요. 그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두부, 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을 끓이는 것이었죠. 손이 어색했지만 하나씩 재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부엌에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엄마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냄새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죠.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 냄새가 아니라 진짜 요리하는 냄새였습니다. 지우는 연필을 잠시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냄새를 맡아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엄마는 찌개가 끓는 동안 밥을 새로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죠. 밥이 지어지는 동안 김치도 꺼내고 반찬 몇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엄마는 지우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평소에는 저녁 시간에 지우를 부르는 일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엄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오랜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응?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밥 먹자. 엄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말이라 어색했거든요.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 먹자는 말을 언제 들어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지우는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지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로 찌개를 저어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지우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함께 차려진 식탁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서 어색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찌개 그릇을 식탁 가운데 놓으면서 엄마는 괜히 손을 닦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인사였거든요. 응, 많이 먹어. 엄마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 혼자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어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맛있었거든요. 평소에 먹던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죠. 하지만 맛있다고 말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엄마는 지우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찌개를 먹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 먹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지우는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엄마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도 밥을 먹으면서 지우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죠. 그냥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우의 표정을 보니 깊이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죠. 찌개 맛은 어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짧은 대답이었지만 엄마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처음보다는 자연스러워졌죠. 지우는 두 번째 그릇을 비웠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엄마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죠. 지우야, 많이 힘들었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죠. 마음속에는 할 말이 많았지만 한 번에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감정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응. 지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혼자 밥을 먹었던 수많은 저녁들, 엄마를 기다렸던 시간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던 거리감. 모든 것이 응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우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혼자 보냈을 시간들, 혼자 해결했을 일들이 생각났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앞서보다는 안정되어 있었죠. 엄마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지우가 스스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일 수도 있었죠. 지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지우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13살 아이가 괜찮다고 말할 때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과 성숙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미안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이 촉촉해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죠. 평소에 강해 보이기만 했던 엄마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를 위로하는 듯한 톤이었죠. 역설적으로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지우의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어색함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엄마는 밥을 삼키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견뎌내고 있었던 지우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했던 저녁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랜만에 느꼈던 따뜻함과 어색함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죠. 지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날의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가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했던 지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라고 했던 말도요. 아이가 얼마나 혼자서 많은 것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엄마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지우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며 잠시 멈춰섰죠. 노크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엄마는 회사에서도 계속 지우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지우와의 저녁 시간이 떠올랐죠.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지만 여전히 서로 사이에는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또다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처럼 함께 저녁을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우를 기다리며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8시가 넘어서 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죠. 어제와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왔네.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죠. 지우도 네라고 대답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지우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지우는 엄마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직 진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엄마는 우연히 지우 방을 지나가다가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일기였죠. 평소에는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림 일기에는 어제의 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단순하게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밥 먹자고 했어요. 조금 이상했지만 좋았어요. 엄마는 지우의 그림 일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좋았어요 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이가 느꼈을 복잡한 감정들이 그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일기 내용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이에게는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았다고 표현한 지우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함께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간단하게 계란말이를 만들고 우유를 따라 놓았습니다. 지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테이블을 정리했죠.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씻고 나오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죠.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침 먹고 가.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주고 있었죠. 금방 먹을 수 있어. 조금만 앉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계란말이를 한 입 먹어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라는 것이 느껴졌죠. 맛있어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죠. 다행이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둘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모녀가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우유를 마시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간이 없어졌었는지 생각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엄마가 대답했죠.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보니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었죠. 평소와는 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돌아왔어? 엄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죠. 오늘은 내가 밥 차릴래.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되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간단한 거라도.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해보자.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지만 지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넣어 계란라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을 담아서 만들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옆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는 지우의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계란은 언제 넣어야 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라면이 반쯤 익었을 때 넣으면 돼. 엄마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었죠. 노란 계란이 라면 사이로 퍼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와 단무지를 접시에 담으며 지우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충분히 특별해. 내가 만든 거잖아. 지우는 그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식탁에 계란라면과 김치, 단무지가 놓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죠. 지우는 라면을 그릇에 나누어 담으며 조금 긴장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와 지우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죠.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먹어본 엄마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지우가 정성스럽게 만든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우도 자신이 만든 라면을 먹어보며 안도했습니다. 학교에서 요리 수업 때 배운 거예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것도 할 줄 알아? 엄마가 관심 있게 물었죠. 볶음밥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둘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요리 이야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뭐 먹을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같이 정해요. 지우가 대답했죠. 내일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먹는 것이 기본이 아니었습니다. 라면 그릇이 비워지고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는 그릇을 씻고 엄마는 닦아서 정리했죠. 작은 일이었지만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둘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그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라면을 끓여서 엄마와 함께 먹었어요.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뻤어요. 내일도 함께 먹기로 했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엄마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지우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필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소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외로운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소리였죠. 서툴지만 늦지 않은 한마디가 조금씩 둘 사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잠시 멈춰 돌아보는 마음이 됩니다.